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화요일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 또는 눈 소식 있는데요. 비는 오후 중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남부 지역에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강 수량은 5mm 안팎이고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는데요. 비나 눈이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최근 여야 정당을 모두 만나서 직장 내 갑질과 부당지시 근절을 위한 협약을 진행했습니다.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고요. 원주시가 공급하는 수돗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음용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또 취재기자 연결해서 도내 이슈 점검해보도록 하죠. 자, 3월 12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 도민의 40여 년 수건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 1호 대선 공약인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지난해 첫 삽을 떴는데요. 윤 대통령은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더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실제 가시화 여부 등 추진 과정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도청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발언했는데요.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 당시 환경 훼손 논란 등 환경단체의 반발이 적지 않았던 만큼 케이블카 추가 건설 계획과 관련해 도내 여론의 향방이 주목됩니다. 강원도 내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가 5년 안에 7,000명대까지 줄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의 분석을 보면 올해 강원도 내 초등학교 1학년은 모두 9,200여 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0명대 아래로 줄었습니다. 이어 내년에는 8,600명, 2028년에는 7,300명 정도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올해 통폐합 논의가 가능한 10명 이하 본교와 5명 이하의 분교장은 모두 19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올해 국비 480억 원을 투입해 지역특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도시재생 사업은 쇠퇴한 옛 도심 지역을 개발해 주거환경과 골목상권 등을 개선시키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지난해까지 39곳이 선정됐고 이 중 6곳은 이미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최근 여야 정당들과 직장 내 갑질 또 부당지시 근절을 위한 협약을 진행했는데요.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 이승호 대변인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원공로 이승호 대변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 네.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여야 정당과 한 차례씩 만남을 진행했죠. 네. 이 정당과 공무원 노조가 만나서 갑질 근절을 위한 실천 협약을 진행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어서요. 저희도 이제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공로가 사실은 양당 주요 정치인들과 평소에도 이제 교류하면서 공무원 처우 개선을 어필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이번 협약식도 성사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특별히 갑질 그리고 부당지시와 관련한 업무 협약을 진행하게 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3월 초에 양당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이제 공무원 처우 개선에 관한 정책 질의를 했고요. 예. 이제 그 내용 중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항이 이제 공무원법에 없는 것을 삽입해달라고 요구한 거랑 그리고 선출직 공무원들의 부당한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입법 이런 것을 질의한 게 있었어요. 근데 이에 대해 양당 국회의원 후보자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고요.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의미를 좀 더 살려가지고 상호 존중 협약을 하게 됐고요. 이제 더불어민주당과는 정책 질의에 대한 실천을 협약하는 것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약간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공무원 사이가 다른 조직보다 갑질이나 부당 지시에 취약하기도 하고 이 문제를 반드시 개선해야 될 걸로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한 협약을 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공무원법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따로 없었던 건가요? 공무원법에는 없고요. 근로기준법에만 있어서 저희는 그 법을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요. 그거를 좀 반영해달라는 입법 요청을 좀 한 게 있었던 것이죠. 그동안 사각지대에 어떻게 보면 놓여 있었던 거네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지난 8일에 개최된 국민의힘 당원협의회와의 협약에 대한 내용 먼저 짚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국민의힘 시도 의원들이 모두 참여했다고 하는데 협약서에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예, 문구를 조금 보면요. 건전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갑질 근절을 위해 노력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원주시 당협이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원주시청 공무원 및 근로자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 강요, 부당한 처우 등을 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반부패나 반부정에 앞장설 것을 서약한 게 좀 담겼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갑질이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상호 약속하는 자리였고, 특별히 이제 저희 쪽에 의미가 있는 거는 우월한 권한을 가진 시도 의원들이 먼저 공무원 사회에 대한 존중을 표시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할 일이 아닐까 싶은데 예. 네, 상호 약속이 잘 앞으로 이루어지길 바라겠고요. 네. 또 협약식이 끝난 뒤에는 공무원 복리 증진과 근무 여건 개선에 대한 정책 질의도 진행됐다고 들었는데 어떤 의견들이 오갔는지 설명해 주시죠. 예, 잠깐 이렇게 시간이 좀 있어서요. 공무원 복리 증진에 관한 도움을 요청을 좀 한 건데요. 네. 최근에 이제 선거 관련 법이 개정되어서 제22대 총선 투개표 사무원인 경우 이제 법적으로 휴일을 제공받도록 바뀌게 됩니다. 법이 바뀌게 되는데 그 지방공무원법에 좀 법이 미비한 게 있어서 자치행정과 선거사무 담당자나 읍면동 서기관사 주민등록 대기자가 이 법적 휴일을 제공받는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꼼꼼하게 입법하지 못한 부분이라 국회의원분한테 이거를 좀 있는 자리에서 좀 살펴봐달라고 요청했고요. 저희가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런 부분을 어필하고 있는 편입니다. 지방공무원법이 더 미비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상자만 다르게 규정돼 있던 건지 아니면 다른 부분도 좀 많이 차이가 있었나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이제 그 선거 당일날 투개표하는 사무를 보시는 분들은 휴익을 제공받게 돼 있는데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은 이제 좀 다른 규정이 있었어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람은 또 쉴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지방공무원법은 그 조항이 빠져서 실제로 선거를 지휘하는 대상자들이 혜택을 못 보게 되는 상황이라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어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휴식 가능 여부에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좀 다르게 돼 있었어요.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누락이 돼 있었던 거네요. 그럼요. 아주 특히 이제 빠진 분들이 어찌 보면 더 고생하는 분들이어가지고 저희 쪽에서도 좀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요거는 이제 바로 저희가 좀 수정해달라는 그런 의사표시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 바로 잡아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휴식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더 또 성과가 나는 거니까요. 네, 어제는 또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공직사회 갑질 문화 타파를 위한 정책 협의회 진행해 주셨는데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어떤 정책 질의를 제시하셨고 또 어떤 답변을 들으셨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까요? 이게 어제 자리는 3월 초 원공노회 양당에 대한 정책 질의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천 협약식이었는데요. 이제 3월 초에 저희가 질의한 게 갑질 금지 조항과 그거를 이제 입법하는 거, 그리고 부당지시 선출직의 부당지시 금지를 입법하는 거, 그리고 이제 선거 공보 관련된 개선, 공무원 거대 노조의 괴롭힘 방지 입법, 그리고 이제 춘천 지법 분원을 먼저 설치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입장을 물어봤고 그거를 이제 다들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고요. 이제 더불어민주당과는 그 내용에 대한 실천 협약을 두 분 후보자들과 진행하게 됐습니다. 아마 그 네 분 어제 참석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네 분의 후보자들이 모두 동의한 내용이라 차후에 입법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추려보면 한 5가지를 네, 대표적으로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실천 협약이 잘 예. 실천되기를 네. 네, 저희가 바라보겠습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부분은 이제 다들 이제 서약을 하실 때 사인도 하셨기 때문에 네, 저희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도와달라고 좀 따라다닐 것 같습니다. 네, 반드시 지켜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공직사회에 몸담고 계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저는 대변인님께서는? 8년, 9년 정도 되는 아, 직장인이거든요. 예. 네, 10년 차가 되어 네, 그렇게 아주 가시는데, 오래된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래도요, 많은 일들을 겪으셨을 것 같은데, 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점을 꼽는다면 어떤 부분을 특히 체감하셨을까요? 네. 사실 뭐 경직된 조직 문화 개선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 그쵸? 중에서도 이제 갑질이라고 통칭하는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한 개선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공무원 조직은 기본적으로 상명하복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법적 절차를 지켜야 됩니다. 근데 법적 절차에 맞지 않는 지시를 하게 되면 이게 상명하복 질서하고 법적 절차 준수의 가치가 충돌하게 돼요. 이를 거부하게 되면 이제 흔히 찍혀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잘 개선돼야 된다고 보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식과 절차에 따라서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자연인으로서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건전한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해서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한 업무 지시 저는 이 2가지는 반드시 사라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말씀해 주신 대로 찍혀서 네. 쫓겨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근로자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죠. 예. 네, 앞으로도 이 관련 분야에 많이 애써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 이승호 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현재 시간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공급하는 수돗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음용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연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원주시에서 매월 실시한 수질 검사 결과 원주시의 수돗물이 마셔도 안전하다 이런 판정을 받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원주시에서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운영했던 정수장은 원주, 신림, 규례 정수장 이렇게 3곳인데요. 이 정수장들은 수도법과 먹는물 관리법에 따라 매월 전체 항목, 즉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 탁도 등 59개 항목에 대한 수질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원주시는 환경부 인증을 받은 원주시 먹는물 검사소에서 수질 검사를 진행해 모든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는데요. 원주시는 작년부터 안전한 수돗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돗물 수질 기준의 59개 항목이 모두 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음용수라는 건데요. 음용수 기준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운영과 김명주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먼저 음용수에는 수돗물 외에도 마을 상수도, 전용 상수도, 지하수, 샘물 등이 있고 각각의 수질 기준은 법령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고요. 저는 이 중에서 수돗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돗물은 먹는물 관리법에서 정하는 먹는물 수질 기준에 맞춰서 검사 항목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들 검사 항목에는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 같은 미생물 분야가 있고
납이나 비소 같은 건강상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무기물질과 페놀, 벤젠 같은 유기물질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잔류염소나 클로로포름 같은 소독제나 소독 부산물 분야가 있고, 마지막으로 맛이나 냄새, 색도 같은 심미적 영양 물질까지 해서 총 59개 항목으로 수돗물에 대한 음용수 기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월 전체 항목 59개 전 항목에 대한 수질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요. 우리 시는 환경부 인증을 받은 원주시 먹는물 검사소에서 수질 검사를 했고 전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들어보니까 거의 60개 항목이 있는 거네요. 네. 네, 정말 철저하게 검사가 이뤄진 것 같아서 안심이 되는데 수돗물을 더 안전하고 맛있게 마시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우선 수돗물을 안전하고 또 맛있게 마시는 방법으로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찬물은 1분 이상 흘려보내고 마셔야 하는데요. 배관에 있던 정체된 물을 빼내야 더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수돗물의 소독약 냄새 때문에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럴 경우 미리 물을 받아서 10분 정도 후에 마시거나 물병에 담아 냉장고에 넣었다 드시면 소독약 냄새 없는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돗물을 끓여서 마실 때는 찬물을 받아서 뚜껑을 열고 3분에서 5분 이상 끓여야 하는데요. 녹차, 보리차로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꼭지에서 직수로 사용하기입니다. 음용 식자재 세척용 또 취사용 수도꼭지에 고무호스를 연결하면 소독제와 고무호스 안에서 페놀이 반응해 불쾌한 냄새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수도꼭지에서 직수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원주 시민분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희 집은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급할 때는 과일이나 야채 같은 경우에는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데 왠지 모르게 조금 그냥 먹어도 될까라는 생각을 좀 과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많이 했었는데 원주시 수돗물은 마셔도 되는 물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많이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수돗물을 끓여서 먹긴 했어도 그냥 마셔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뭐 전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제는 그냥 마셔도 안심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요즘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하는 게 뭐 쉽고 당연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발리에 여행을 갔었는데 거기는 수돗물로 양치도 할 수 없더라고요. 네. 네, 이게 참 뭐 샤워 필터기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네. 필터기가 한 번 사용하면 누렇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렇게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고 할 수 있다는 게 큰 행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주 시민분들도 참 다행이고 행복할 것 같네요. 네, 원주시는 이러한 수질 검사 결과와 함께 수돗물의 생산, 공급 방법, 주요 수질 민원에 대한 Q&A 등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담은 2024 원주시 수돗물 품질 보고서를 제작했는데요. 이 품질 보고서는 홈페이지나 반상회보, 또 SNS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2024 원주시 수돗물 품질 보고서를 열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돗물 품질 보고서도 안내해 주셨고 안전하고 맛있게 물을 마시는 방법 4가지 잘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도내 이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강원일보 문화체육부의 권순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권순찬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한 석산 개발업체가 원주시 귀래리 석산 개발 확장을 추진 중인데요. 주민들은 개발 확장에 반발하고 있죠. 지난주 공청회에서 양측의 의견이 오갔다고요? 네, 원주 귀래명 귀래리 석산 확장과 관련해 주민들과 개발업체 간 공방이 오갔습니다. 석산 개발업체 주식회사 주네스는 지난 7일 귀래골 도농교류센터에서 석산 개발 사업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주네스는 기존에 허가받은 부지 22만 6,792제곱미터 외에
11만 6,321제곱미터 부지를 추가한 석산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마을 하천이 비가 오면 물이 뿌옇게 변하고 친절물이 심해 생물이 전혀 살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를 확인하는 환경영향평가 검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발파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일부 운반 차량들의 과속으로 주민사고 위험이 크다며 30여 년간 재산권 침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언급조차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듀네스는 이날 나온 의견을 본안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올해 7,400만 원을 들여 먼지 방지 장비를 보강하는 한편 발파 사이렌 가동, 하천 수저질 검사는 바로 조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귀래리 내 석산 개발업체 5곳이 모인 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을 추진 중인데 이를 통해 교통대책 및 보상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석산 개발을 향한 양측의 의견이 잘 조율됐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 원주시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요. 2026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요? 네, 원주시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원주시와 도교육청은 지난 6일 시청 7층 투자상담실에서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설립과 관련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학교 복합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대내적 여건 조성과 부지 및 시설 공동 활용에 관한 그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또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증진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식 개선 교육 및 장애 공간 문화 확산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영서구 실습지 부지에 건립될 예정인 원주 지역 강원특수교육원은 2026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올해 설계를 진행하고 연말께 착공합니다. 올 2월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원주시는 강원특수교육원 원주 설립으로 특수교육의 저변을 확대하며 교육혁신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은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차별 없는 교육을 받아 자신의 가치를 온전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강원특수교육원 설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주시와 도교육청은 원주금융회계구의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을 위한 협력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같은 날 양기관은 각급 기관 단체와 함께 원주금융회계구의 협약편 특성화고 지정을 위한 업무 협약을 통해 원주금융회계구 협약편 특성화고 운영을 위한 교육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행정재정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강원특수교육원 목표대로라면 2년 정도 남아있는 건데 원활하게 추진이 되길 바라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 대체시설 건립부지 선정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원주시 의회가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고요? 네, 원주시 의회가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 대체시설 건립부지 유치를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원주시 의회는 지난 11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에서 국제 스케이트장 원주 유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시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원주시는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에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판보면 서곡리에 있는 군부대 유휴지를 국제 스케이트장으로 건립해 동계 스포츠 인재 양성을 위한 스포츠 기반을 확충하고 세계대회 유치 등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지역 경쟁을 활성화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적의 요건을 갖춘 원주에 국제 스케이트장이 건립되길 바라며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결의했습니다. 이재용 시의장은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의 경우 경쟁력을 갖춘 최적의 장소를 찾는 점에서 원주가 부각돼야 하는 심정으로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한체육회가 지난해 12월 13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 대체시설 건립 부지 선정 공모를 발표하면서 원주시는 판부면 서곡리 옛 군부대 부지를 제안하며 유치 도전에 나섰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조만간 현지 답사를 실시하고 5월 내로 최종 부지를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 네, 원주의 국제 스케이트장이 유치가 될 수 있을지 앞으로 지켜봐야겠고요. 마지막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횡성형 상생 일자리 사업체인 주식회사 디피코가 회생 절차를 받고 있는 가운데 다음 달부터 제품 생산과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라고요. 네, 주식회사 디피코가 다음 달부터 제품 생산 판매를 재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초소형 친환경 전기차 포트로를 주력 상품으로 하는 디피코는 지난해 8월 3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해 이튿날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 명령을 받고 본사 및 생산 공장에 대한 법원의 현장 검증과 대표자 면담이 진행된 후 본격적인 회생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회사는 이달 중 회생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 승인을 받고 다음 달 채권단 협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개입된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생산 판매가 재개됩니다. 이를 위해 회사는 경영 정규 화물차인 포트로 350 개발을 완료하고 다음 달 출시할 계획입니다. 포트로 350은 다마스, 라보 등 경영 화물차의 계보로 있는 영업용 차량으로 화물 350kg을 적재하고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은 물론 냉장 등 특수기기를 장착할 수 있는 국내 유일 경영 정규 화물차로 시장 진입을 시도 중입니다. 다마스 라보가 21년 만에 생산 중단돼 경영 화물차 시장 수요는 연간 1만 대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디피코 관계자는 최단 기간 내 생산 정상화와 판매 촉진을 위해 전체 임직원이 혼혈일체가 돼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일보 문화체육부의 권순찬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월 10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